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ETF라는 투자 상품이 편하고 다양하긴 한데 이건 역시도 약간 좀 한 2%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ETF는 패시브 운용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코스피 200의 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좀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제 말은 그냥 똑같이 홀딩을 했을 때 시장 대비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ETF의 특징, 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ETF 투자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ETF 투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 목마름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ETF 역시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사실 누구나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혹은 귀차니즘을 느끼는 투자자, 그리고 또 매번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ETF 종목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될지 이것을 찾기가 어려운 초보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펀드처럼 그냥 돈 넣어놓고 냅두면은 좀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좀 굴려줘서 적어도 코스피 대비 조금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어디 그런 ETF는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 ETF. 이 ETF를 활용을 하면은 이러한 목마름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 액티브, 패시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액티브 운용 전략은 요리, 패시브 운용 전략은 그냥 라면이라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전략,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리사 마음대로, 요리사 능력대로. 그 요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리사의 능력,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 나 대신 요리사가 대신해 주니까. 즉, 과거의 펀드 운용 방식은 다 이러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해당 펀드의 성과가 좋기도 하고, 혹은 똥망하는 펀드가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패시브 운용은 그냥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필요가 없고 맛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면은 로봇 혹은 자판기가 대신 끓여줘도 맛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죠. 하지만 아쉬운 부분, 그 라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맛이 나오지는 않아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맛은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 라면과 비유될 수 있는 게 바로 패시브 운용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출시된 대부분의 ETF는 이런 패시브 운용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덱스 ETF다라고 보면은 무방하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펀드 투자를 하면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다 욕을 하면서 주식 그리고 ETF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또 이 ETF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펀드 운용 형태 이런 투자를 조금 그리워하는, 찾게 되는 이런 투자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해외에는 있는 이런 액티브 운용 방식을 갖춘 ETF가 출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코덱스에서 런칭한 액티브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한 영상도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 일단 보시고요. 일단 액티브의 주 컨셉은 뭐냐? 대략 운용 자산의 약 70% 정도는 패시브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지수를 쫓아가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운용사가 입맛대로 혹은 능력대로 좀 운용의 미를 좀 더하겠다, 이런 컨셉의 ETF를 액티브 ETF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 액티브 전략을 쓰는 펀드라든지 이것과 좀 비교를 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작다,
뭐 안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운용사 혹은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뭐 능력치라든지 그 순간순간의 판단, 이런 변수들이 작용될 가능성이 100% 액티브로 운용이 되는 펀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컨셉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액티브 ETF가 좀 수요가 좀 많아졌는지 국내에서도 좀 다양하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종목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일단 코덱스,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예전에 출시한 코덱스 K 이노베이션 액티브 외에도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K 미래차 액티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K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 이렇게 세 종류의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ETF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자, 먼저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사실 세계 각국의 최대 이슈를 꼽자면은 단연 탄소 절감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는 1800년도,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구의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 빙하가 많이 녹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매년 엄청나게 녹고 있고, 만년설에 덮여 있었던 그런 산들이 눈이 다 사라지고 맨 땅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모스크바의 5월 기온이 30도를 초과하는 등, 그러니까는 기후의 변화는 분명히 매년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마저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우려심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기후변화를 막고자 탄소 절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협력을 하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까지 써왔던 에너지원이죠. 뭐 석유, 석탄 뭐 이런 것들이 이 탄소 배출에 주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인류는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 이런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좀 에너지원을 대체하고자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비용, 그러니까 돈을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발전 단가가 맞지 않아서 좀 대중화되지는 못했었다. 물론 현재도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과의 변화를 보면 일단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발전 단가가 무려 10년 동안 90% 정도나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탄소 저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과거의 전통 에너지원이었던 이 화석 연료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현재는 이 친환경 에너지원이 이 발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5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각 국가별로도 이 에너지라는 것, 이 에너지 패권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 관련, 대체 에너지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성장성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ETF 역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하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구성을 보면은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 이런 통상적인 재생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흔히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은 뭐 CS 윈드라는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기업에 대한 비중도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 미래차 액티브 ETF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향후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내연기관 기반에서 배터리, 수소차 등으로의 에너지원 교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세 번째는 텔레매틱스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이 전기차는
꽤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뭐 하루에 몇 대 이상 보이는 걸 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도 이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이 키워드 역시 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꽤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지금도 뭐 이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뭐 고속도로나 뭐 이런 좀 뻥 뚫린 도로에서는 차가 진짜 스스로 가죠. 사실 내 차는 안 그래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계속 이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이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은 뭐냐? 이 텔레매틱스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기 위한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과거에 우리 핸드폰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상대방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 단 하나였고 기능도 그거 단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 휴대폰 안에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영화, 게임 이런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또 뭐 밖에서 얼마든지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듯이 이제는 그게 자동차 안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멀지 않은 미래 말이죠. 그러면 또 불행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아직은 이 5G 서비스, 이 5G 서비스가 오지게 느리지만, 이게 기술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많이 망이 깔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 텔레매틱스의 핵심 요소라고 하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면은 이 텔레매틱스도, 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도 금방금방 또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예상을 해보면은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드웨어 기술도 중요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애플이라든지 구글, 그 두 회사는 뭐 물론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도 만들지만 이제 구글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술만 갖고도 그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기반이 돼야겠지만은,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도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미래차 액티브 ETF는 이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ETF에 대한 저의 그냥 간단한 생각은, 좀 불안 요소도 조금 있으니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인데,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 100만 대 팔던 게 갑자기 200만 대, 300만 대 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전 세계적으로 장악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뭐 중국의 여러 가지 전기차 업체들도 시장에 엄청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연 자동차 수 판매량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 ETF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K혁신기술 테마 액티브 ETF예요. 요거는 앞에 두 가지 ETF와는 다르게 좀 독특한 운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일단 해당 ETF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70% 정도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액티브 운용 방식을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바로 AI를 활용한 운용 방식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ETF의 상품 설명을 좀 살펴보면은,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딥서치가 제공하는 이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공시자료, IR 자료, 뭐 뉴스, 혹은 뭐 검색량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는 의미고, 대신에 뭐 재무적 안정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딥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은 조금 마련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만 보면은 조금 다른 점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이 ETF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쓰지만 사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앞에 두 가지 액티브 ETF에 비해서는 운용 보수가 조금 저렴합니다. 뭐 당연히 인건비가 덜 들기 때문일 텐데, 앞에 두 개의 ETF의 운용 보수가 0.5%, 그리고 이 혁신기술 테마 ETF가 0.3%니까 거의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물론 0.3%라는 운용 보수도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0.15니까는 그 ETF에 비해서는 2배 정도 이제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액티브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투자 상품이 새롭게 런칭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가 됐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꽤나 높은 확률로 이렇게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은 관련된 테마의 어떤 뭐 가격 혹은 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초반 러시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좀 눈치 좀 보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